안녕하십니까. 갤럭시 S8 미디어데이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삼성전자 김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스마트폰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욱더 새로워진 갤럭시 S8을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저도 오늘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소개에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된 갤럭시 S8의 국내 사전 판매가 어제 기준 72만 8천 대를 돌파했다는 놀랄만한 결과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 여러분의 그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국내 소비자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뜻깊은 날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삼성전자 무선사 부장 고동진 사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삼성전자 출입기자 여러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갤럭시 S8을 한국의 출입기자 여러분들과 소비자들께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3월 29일 뉴욕 언팩 이후 언론의 반응과 소비자 여러분들의 기대, 거래선들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시작한 선주문도 아직은 좀 이르지만 초기 반응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갤럭시 S8은 저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스마트폰 업계 전체에도 의미 있는 제품이 될 것입니다. 갤럭시 S8은 기존 스마트폰과 선을 긋고 기존 스마트폰의 틀을 벗어나 스마트폰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제품입니다. 5년, 10년 후 오늘을 돌이켜보면 갤럭시 S8부터 새로운 스마트폰 경험이 시작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제품을 기획했습니다. 빅스비, 삼성 넥스, 삼성 커넥트 등 새로운 서비스와 에코시스템이 시작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 되는 제품을 기획하고자 했습니다.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에 몰입감 있는 스크린과 전후면 엣지에 물 흐르듯 유연한 곡면은 스마트폰 디자인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처럼 갤럭시 S8은 오늘의 최신 기술 혁신과 소비자 중심 철학이 총 집대성된 아름다운 스마트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후 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하고 우리 생활을 바꾸게 될 것인지 예상해 보시면 더욱 의미 있는 제품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갤럭시 S8이 소비자 여러분들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고 다시 시작하는 첫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혁신과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겠다는 저희의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다중안전 설계와 8가지
포인트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모두 적용.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제품 중 최고의 안전성과 최고의 품질을 갖췄다고 자신합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을 되찾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모든 고객 접점에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저희의 진심과 노력을 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품 자체가 저희의 진심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치열한 글로벌 기업 경쟁 속에서 모든 순간들이 위기였고 절체절명의 긴장과 급박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저희에게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삼성 갤럭시를 변치 않는 애정과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신 한국 소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저희 삼성 무선사업부 임직원들이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갤럭시 S8, S8 플러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강민석입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언제나 과감한 혁신과 남다른 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폰 혁신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 갤럭시 S8의 새로운 혁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단순한 휴대폰 기능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추억을 공유하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디자인만큼은 10년 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아름다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균형으로 탄생해 완전히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갤럭시 S8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소개합니다. 바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S8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는 상하로 확장되어 꽉 찬 화면과 부드러운 곡선의 듀얼 엣지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선사합니다. 특히 최소화된 베젤과 완벽히 대칭을 이룬 커브로 화면의 크기는 더욱 커졌음에도 그립감은 더 좋아졌습니다. 또한 전후면 글래스가 메탈 프레임의 곡면과 매끄럽게 연결되면서 프리미엄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고 디스플레이의 모서리 부분도 라운드 처리해서 외곽 디자인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를 재설계하고 구성 요소는 더 작게 만들어 베젤리스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베젤이 있던 부분은 여러분을 위한 스크린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대화면이면서도 최상의 그립을 제공하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입니다. 더 넓은 화면을 위해 홈 버튼도 달라졌습니다. 갤럭시 S8의 소프트 홈 버튼은 전면 스크린 하단 디스플레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면 디자인은 보다 간결해지고 스크린 영역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성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압력 센서를 적용하여 기존 물리 버튼의 편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어느 화면에서든 홈 버튼 부분을 꾹 누르는 것만으로도 홈 화면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이 넓어지며 가장 좋아진 부분은 비디오 콘텐츠를 이용할 때입니다. 갤럭시 S8의 새로운 18.5대구 디스플레이는 영상을 더 넓고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틱 뷰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갤럭시 S8으로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넓어진 스크린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멀티태스킹도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메시지가 오면 보던 영상을 멈춰야 해서 불편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불편한 기억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향상된 멀티태스킹 기능으로 메시지와 키패드가 화면을 덮지 않아 좋아하는 영화나 스포츠 게임을 보면서도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철학은 소프트웨어 디자인에도 큰 영감을 줬습니다. 갤럭시 S8의 UX는 앱 아이콘에서부터 타이포그래피까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의 유려한 곡선에 어울리게 디자인되어 사용성과 신미성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액세서리도 준비했습니다. 이 클리어 스탠딩 뷰 커버로 더 편안한 각도로 두고 대화면의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갤럭시 S8은 국내에서 오키드 그레이, 미드나잇 블랙, 코랄 블루, 아크틱 실버 4가지 컬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코랄 블루는 S8 플러스, 아크틱 실버는 S8으로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제 혁신적인 디자인을 살펴보았으니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스마트폰을 쓰는 것은 더 이상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빅스비입니다. 빅스비는 단말에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인텔리전트 인터페이스입니다. 단말을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이전에는 앱을 찾아서 실행하고 터치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던 일을 음성과 터치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친구에게 찾아 보내는 것도 아주 쉬워집니다. 빅스비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검색해줘 말하시면 빅스비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줄 겁니다. 이제 터치로 사진을 고른 후 다시 빅스비의 버튼을 눌러 친구에게 보내줘 말만 하면 끝입니다. 이처럼 빅스비는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음성, 터치, 텍스트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빅스비는 여러분이 검색하는 방법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텍스트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진을 찍기만 하십시오. 빅스비가 상품 정보를 찾아주고 구매까지 연결해 드릴 겁니다. 여행 중 근사해 보이는 건물을 발견했다면 카메라로 그 건물을 비추기만 하십시오. 건물의 이름, 정보, 심지어 인근 맛집 정보까지 빅스비가 알려드릴 겁니다. 가끔은 외국어로 된 메뉴에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이제 빅스비가 문자를 인식하고 번역까지 해드릴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대신 기억도 해줍니다. 피자가 먹고 싶다는 자녀분의 전화를 받으셨다면 빅스비에게 퇴근할 때 알려달라고 말해보십시오. 회사 문을 나서자마자 빅스비가 알려드릴 겁니다. 음성과 터치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미지를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춰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인텔리전트 인터페이스, 이것이 바로 빅스비입니다.
이제 빅스비를 통해 갤럭시 S8을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갤럭시 S8의 인터페이스 혁신은 다양한 기기를 쉽게 사용해주는 삼성 커넥트로 이어집니다. 어디에 있든 스마트폰 하나로 가정과 IoT 기기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삼성 커넥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빅스비와 삼성 커넥트가 연결되면 음성만으로도 쉽게 스마트 기기를 제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보안입니다. 여러분의 모바일 라이프를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은 보안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면서 스마트폰 보안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은 그만큼 귀찮은 일이 되었죠. 이를 위해 저희는 지속적으로 생체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지문인식 기능을 시작으로 눈의 홍채의 특성을 디지털 키로 활용하는 홍채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갤럭시 S8에 적용된 홍채 인식은 저희가 개발한 생체 보안 기술 중 가장 안전한 기술입니다. 이제 더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패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쉽고 빠른 잠금 해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를 위해 S8에 새롭게 적용한 것이 얼굴 인식입니다. 휴대폰을 쓰기 위해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쳐다보기만 하면 S8은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바로 홈스크린으로 이동시켜 드릴 겁니다. 물론 S8에서는 지문 인식 기능도 제공합니다. 다만 넓은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문 센서를 뒤로 이동시켰습니다. 보안 방법에 관한 S8의 혁신은 강력한 홍채 인식부터 빠르고 편리한 얼굴 인식까지 사용자가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삼성 패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더해 증권,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분야에도 삼성 패스가 적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확인 서비스, 병원 진료 기록 조회, 쇼핑몰 이용에도 삼성 패스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에서도 홍채 인식을 통해 결제를 더 쉽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갤럭시 S8이 제공하는 최고의 성능과 편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8은 기존의 갤럭시가 가지고 있던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카메라가 그런 경우입니다. 갤럭시 S7의 모바일 기기 최초로 적용했던 듀얼 픽셀 카메라는 S8에서 더 진보했습니다. 듀얼 픽셀 기술과 밝은 렌즈, 멀티프레임 합성 기술을 통해 어두운 곳에서도 더 선명하고 밝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면 카메라는 8메가픽셀 오토포커스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얼굴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손을 들어 찍든 셀카봉을 이용하시든 선명한 셀프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방수방진 기능입니다. 갤럭시 S8에서도 물론 적용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비가 올 때도 어디서든 걱정 없이 갤럭시 S8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빠른 성능은 스마트폰의 핵심입니다. 세계 최초로 10나노미터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적용해서 전력 소모량은 적으면서도 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오래가는 배터리, 쉽고 빠른 충전은 스마트폰 사용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무선 충전 패드는 보다 편리한 충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패드로 눕혀서, 어떤 때는 스탠드처럼 세워서 화면을 보면서도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혁신적인 S8에서 다시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안전이 그것입니다. 제품의 기획과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하고 업계 표준보다 더 엄격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에서부터
새로운 인텔리전트 인터페이스 빅스비까지 갤럭시 S8은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계셨던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정의와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스마트폰이 될 것임을 자신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국내 소비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삼성패스의 다양한 국내 제휴사와 최고 수준의 모바일 게임 환경 제공을 위한 넷마블 제휴까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국내 소비자 여러분을 위한 차별화된 혜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성 모바일 케어입니다. 삼성 모바일 케어는 스마트폰의 기능 외에 고객의 사용 측면까지 고려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제품 파손이나 고장에 대한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최적의 상태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케어 서비스입니다. 액정이 파손되었을 시 액정 수리 비용의 50%를 할인해드리고 배터리의 충전 효율이 80% 이하로 떨어진 경우 무제한으로 배터리를 교체해드립니다. 또한 무상 보증 서비스 기간을 기본 1년에서 최대 1년 추가해서 2년으로 연장해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 액세서리 삼성 갤럭시 프렌즈도 선보입니다. 삼성 갤럭시 프렌즈는 디자인뿐 아니라 특화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스마트폰 액세서리입니다. 첫 번째 삼성 갤럭시 프렌즈는 바로 엑소 스마트 커버입니다. 엑소 스마트 커버를 갤럭시 S8에 장착하면 엑소 멤버들의 미공개 화보를 비롯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넷마블, NC소프트와 같은 게임사를 비롯해 캐릭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삼성전자의 B2B 전용 솔루션인 락스를 활용해서 여러 기업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갤럭시 S8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만의 B2B 폰입니다. 갤럭시 S8 아시아나폰은 항공권 조회, 예매, 탑승 수속 등 아시아나항공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갤럭시 S8 하나카드폰은 카드 결제 대금 확인, 모바일 결제, 멤버십 포인트 등 하나카드의 주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 신세계그룹 공통의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다양한 관련 앱을 탑재한 갤럭시 S8 신세계폰과 특유의 디자인과 앱을 기본 탑재해서 더 편리한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갤럭시 S8 K뱅크 폰까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 갤럭시 S8 B2B 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여러분께서 갤럭시 S8을 더욱 가까이에서 하나하나 만져보며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전국 3,000여 곳에서 사전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체험존을 찾지 않으시더라도 온라인에서 갤럭시 S8을 가상으로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 체험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디스플레이서부터 빅스비, 삼성 덱스와 홍채 인식까지 갤럭시 S8의 주요 기능을 온라인으로도 체험하실 수 있으니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갤럭시만의 자부심과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8은 많은 관심 속에 현재 사전 판매를 진행 중이고 4월 21일 드디어 국내 출시됩니다. 더욱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혁신의 완성이자
기존 상식을 깨는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8.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갤럭시 S8의 핵심 스토리를 담은 마케팅 컨텐츠를 보시겠습니다. 베젤 줄이고 화면 커지고 잡기 편하고 홈 버튼은 마술이고 시원하게 보고 영화보다 문자도 보고 답도 보내고 게임도 하고 와 갤럭시 S8, S8 플러스 열고 꽂고 크게 보면 편히 쓰고 문서 만들고 표 만들고 포토샵하고 게임하고 쇼핑하고 결제도 쉽게 하고 멀티로 하고 진짜 PC 같네. 갤럭시 S8, S8 플러스. 빅스비, 시드니에서 찍은 사진 지수에게 문자로 보내줘. 사진 10장 발견. 확인 후 바로 공개해보세요. 집에 도착하면 비타민 먹으라고 알려줘. 네, 알려줄게요. 사진 보정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전화 걸어주고 설정도 바꿔주고 와. 갤럭시 S8, S8 플러스. 사진을 찍고 검색하고 쇼핑하고 비교하고 장소 찾고 분석하고 확인하고 번역도 하고 이해하고 알려주고 와우. 갤럭시 S8, S8 플러스.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더벨 김성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S8 정말 잘 봤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렇게 예약 판매도 잘 되고 있는데 좀 내부적으로 판매 목표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어렵다면 갤럭시 S7 대비 몇 % 정도 증가할지 예상 판매량 얘기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빅스비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인식률 향상되고 또 좀 이용할 수 있는 앱이 다양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마이크 소리를 들으면 잘 못 들어가지고 저기 뉴욕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고 아까 이제 국내에서도 사전 예약 주문이 70만 대가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국내 같은 경우 아주 좋고요. 해외도 국내만큼은 아니지만은 S7 대비해서는 많이 사전 예약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S7보다는 뭐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빅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가 4월 21일 날 발매를 할 때 아까 보셨던 빅스비의 비전, 뭐 서치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지원이 되고 그 대신 좀 보이스 컨트롤에 대한 거는 좀 더 완성된 모습을 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4월 21일 날 국내에서 쓰시는 분들은 보이스만 빼고는 다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이스 부분도 열흘 있다가부터는 여러분들 아마 참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일단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빅스비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학습에 대한 엔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쓰시면 쓰실수록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그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도 그 언어별로 그렇게 늦지 않게 한두 달 사이에 필요한 지원은 전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 오른쪽 중간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파이낸셜 뉴스 이사람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뉴욕에서 말씀하셨을 때 중국 쪽의 그 담당자가 최근에 교체되기도 했고 해서 좀 마케팅 강화하겠다, 영업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 뭐 삼성전자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강화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제조사들 추세가 그 신제품 출시하시면은 그 프로모션용 상품들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의 경향인지 어쩐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좀 갤럭시 S8 정도 되는 어떤 제품이라면은 좀 제품 자신감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시장. 그 중국 시장은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책임자를 교체한 지 이제 아마 한 달 다 됐고 뭐 중국 시장은 절대로 제가 그 뭐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한 2년 정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중국 그 소비자분들이 그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반응을 하고 그 좋은 제품은 그 인정을 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8하고 S8 플러스를 가지고 중국 시장을 그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 시장은 차분하고 시간을 가져가면서 반드시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그 로컬 업체들의 그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이상의 노력을 해서 반드시 그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2013년도에 이루었던 그런 성과가 그게 뭐 당장 올해 안에 뭐 이렇게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케팅 사은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요번에 갤럭시 S8 하면서 이 부분은 국가별로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S7 준비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그 소비자분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각 국가의 그 사업자들, 우리 그 첫 번째 파트너죠. 그 사업자분들하고의 그 거래 관계라든가 계약 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최종 지역별로 소비자분들한테 전달될 때는 조금 체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 그만큼 자신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분들한테 무슨 어떤 이런 그 추가적인 그런 거보다도 소비자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의미 있는 그러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영업하고 마케팅에서 많은 준비를 한 거로 알고 있고 그게 국가별로는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열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전자신문의 최재필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모델을 보니까 갤럭시 SA 플러스의 6기가 램 128기가 저장 공간이 탑재된 모델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 대용량 모델을 출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 또 해외에서도 대용량 모델 출시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갤럭시 SA 시리즈 보면은 이제 전자까지는 이제 플랫형 디스플레이, 평평한 디스플레이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번 신제품에는 듀얼 엣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앞으로도 모두 다 이제 엣지, 그러니까 듀얼 엣지 그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보급형이나 프리미엄 이 제품군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8 플러스에 한국에 그 6기가 128기가 도입을 합니다. 그 도입을 하는 배경은 이 최초로 상품 기획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한테 그 상품 기획이라든가 그 영업 각 지역별로 그 센싱을 하는 이런 그 실무 간부 뭐 임원들 이런 회의를 하면서 그 몇몇 국가에서는 고사양의 메모리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게 센싱이 됐었어요. 그런 국가가 여러분 그 중국, 한국, 그다음에 뭐 일부 한두 개 나라가 더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모델이 늘어나고 스큐가 늘어나게 되면은 재고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뒷단에 그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최고의 제품에 최고의 사양을 필요로 하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얼리 어댑터 소비자 아니면 테키 소비자라고 흔히들은 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국가에는 하는 곳으로 최종 결정을 했고 거기에는 한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경에는 최고의 제품에 최고의 사양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S8하고 S8 플러스 내면서 그 둘 다 그 엣지 모델로 가져간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S7에 그 S7을 도입을 하면서 작은 건 플랫, 큰 거는 엣지 화면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해외에서 해외 그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작은 것도 엣지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요구가 사실은 S7 출시하기 한 두세 달 전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S6에서 초기 반응이 그 엣지 화면에 대한 그 소비자분들의 그 디자인 반응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엣지 화면을 처음 하다 보니까 노트 5 할 때 한쪽 면 엣지를 했었었고 S6 엣지 하면서 첫 모델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생산 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S7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직은 그 최고의 그러니까 원하는 계획된 대로 공급량을 딜리버리하기 위해서는 S7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하나는 플랫, 그 다음에 하나는 엣지로 가져간 거고 대하면은 S8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축적된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곡면 디자인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자신감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둘 다 엣지 디자인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 우리 갤럭시 그 플래그십 모델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엣지 디자인 이번에는 양쪽만 한 게 아니라 위아래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제조
팀장께서 이 수율이 이제 사실 한 3달 전, 2달 반, 3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만족할 만큼 올라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서로들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우리 제조팀장 표현을 빌리면 있는 그대로 도자기를 굽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우리 무선사업부 임직원들이 잘해줘서 공급을 하는데 수율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로 가져간다. 근데 이것이 플래그십은 그렇게 정했고, 예를 들어서 A 시리즈라든가 이런 미드 하이 이런 제품까지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 가지 캐파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보급형 J 시리즈라든가 언 시리즈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는 엣지 스크린을 도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정혜진 기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배터리 발화 문제가 조금 아직 뇌리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S 시리즈들의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노트 7 입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는데,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20만 대 이상, 그 다음에 배터리도 몇만 대를 전부 다 테스트를 해서 결론을 지난 1월 중순경에 발표한 적이 있고요. 아까 제가 여기 서가지고 발표를 했지만은 다중 안전 설계라든가 배터리 자체 안전성 검사, 그 다음에 우리가 부품을 배터리를 받을 때 옛날에 하지 않았던 해체 검사, 이러한 모든 현재로서 배터리 회사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 폰 제조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 방법까지 전부 다 도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그런 갤럭시 S8이라고 제가 책임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엔 이쪽 편 앞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TN의 박소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배터리 안전성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화했다,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노트 7 때 검사했던 배터리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몇 가지 테스트를 추가했다든지 혹은 배터리 몇만 대를 더 검사를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S8 플러스 말고 S8 같은 경우는 3000 그리고 S8 플러스는 3500으로 늘린 것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용량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전에 노트 7 폭발이 있었을 때 배터리가 공면으로 되면서 눌림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또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소가 된 것인지, 그래서 엣지로 되어 있는 이 디자인이 배터리 눌림과 이런 부분과는 연관이 없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답은 다 드리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좀 S8에다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제가 다 드릴게요. 배터리 강화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배터리 자체는 각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을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 용량을 계산을 합니다. 먼저 용량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3,000mAh하고 3,500으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뒤에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10나노미터의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쓰면서 그 CPU 성능과 GPU 성능은 뭐 10%, 21% 향상을 하면서 그 배터리 사용 시간을 한 20% 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화면은 커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터리 소모에 대한 시간은 굉장히 터프하지만은 앱의 배터리를 소모하는 앱을 컨트롤하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배터리 소모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안전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S7 엣지 쓰셨을 때보다 그 이상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00에서 3,500으로 해서 그렇게 용량을 정했고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관통 검사라든가 충격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에도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작년에 노트 7 했을 때 놓쳤던 게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배터리 회사에서 공급을 해 들어왔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2중, 3중으로 체크하는 부분을 제가 그때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수익 검사할 때 우리가 해체 검사까지를 후원 제조사가 직접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거는 10만 대 이상 했습니다. 갤럭시 S하고 S8하고 S8 플러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때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레슨으로 됐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뉴욕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비용은 반드시 투자로 전환을 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리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빠진 질문 게 받겠습니다. 네, 가운데 빠진 게 있었나요? 없죠. 노트 7에 비해서 10만 대 이상 검사했다고 하셨는데 노트 7보다 그러면 몇 퍼센트 이상 검사한 대수가 몇 퍼센트 이상 높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배터리 검사를 노트 7 했을 때보다 몇만 대 이상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비교가 가능한지요? 지금 10만 대 이상 검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노트 7은 그 전에는 5만 대를 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교가 가능한지. 노트 7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를 20만 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가 무슨 이게 방수 기능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외부 커버를 연 상태에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도 테스트를 해보고 실사용 조건에서 소프트웨어를 돌리면서 해보고 이러면서도 시장에서 났던 거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는 배터리만 별도로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배터리를 공정해서 압착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살짝 배터리를 폰에다가 걸어놓고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배터리만 따로 테스트를 또 했던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그것이 노트 7 할 때는 몇 대를 했고요. 지금은 몇 대를 했고요. 이거 숫자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10만 대 이상을 했던 얘기는 그 다음에 지금도 초기에 배터리를 설계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 양산 공정에 투입하기 전에 로트 단위로 하는 철저한 검사 그게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데일리안 이호영 기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일단 그 예약 판매 국내는 지금 기대 이상을 거둬들었는데 미국 시장은 2자리 숫자로만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뭐 오픈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갤럭시 S8 지금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타임스퀘어에 또 광고도 하시고 해서 마케팅 비용이 상당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증권가에서도 6천만 대 판매량을 넘는가는 또 마케팅 비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8 마케팅 비용이 갤럭시 노트 7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그거 2개랑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7 리퍼비쉬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확실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진애 전무께서 한국은 예약 판매를 100만 대 목표로 한답니다. 자신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S7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약 주문이. 아까 그 2자릿수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의미죠? 제가 숫자는 사실은 여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데일리로 계속 이제 집계가 되는데 미국은 사실은 좀 템포가 좀 우리 여기 한국보다는 하루 반나절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실제 숫자로 보면은 뭐 한국보다는 훨씬 많고요. 근데 보통 비교를 할 때 국가 단위로 비교를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 전해의 플래그십, 그러니까 S7하고 S7 엣지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사전 예약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마케팅 비용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마케팅 비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한다 그러면 노트 7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그 S7하고 S7 엣지 때하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그 비용보다는 동등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단지 우리가 작년에 이제 노트 7 이후에 올해 초부터 시작한 어떤 브랜드 재건이라든가, 그래서 별도로 이 소비자분들이나 우리 거래선들하고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디셔널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 7보다는 아무래도 뭐 당연히 그건 높을 거고, 왜냐하면 저희의 그 플래그십 모델은 상반기, 하반기 내지만 그 노트 시리즈는 아무래도 물량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플래그십보다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은 S7하고 S7 엣지하고 비슷하다. 단 그 작년 노트 7 건으로 인해서 브랜드 회복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추가적으로 더 집행이 현재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타임스퀘어에 그런 게 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리퍼비쉬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방침은 정했습니다. 사실은 S8 노트 7 마무리 하면서 이쪽에 리퍼비쉬에 많은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이고, 그러나 이게 배터리만의 문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하게 됐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리퍼비쉬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 세계 그 규제 기관이라고나 하나요? 그 CPSC라든가 뭐 중국의 질검총국, 한국에도 이런 이 국표원 이런 데들하고 다 이제 얘기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 각국의 규제기관, 그 다음에 그 NGO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실망하시지 않고 또는 각 국가나 사업자에서 얘기가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규제기관하고의 먼저 그 협의가 최종 마무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마무리가 되면 그건 또 한번 그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상의 임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